오늘은 작년 여름부터 제가 꼭 남기고 싶었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제 사촌동생이 갑자기 먼 하늘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생각하며 제가 추모하는 에세이를 썼는데 그거를 제 개인 채널에 꼭 남기고 싶었어요. 그 글은 라디오라고 하는 오디오북 플랫폼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라디오 검색하셔서 은교 작가 검색하시면 제 컨텐츠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주, 오디오 작가 은교, 제작 라디오. 학교로 출근하던 아침, 현주는 쓰러졌다. 머리에 야구공만한 종양이 있다고 했다. 미련한 것. 그것이 그만큼 커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신호를 보냈을까. 답안지처럼 살다 보니 이쯤이야 하고 넘겼을 것이다. 현주는 코로나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보고 싶다며 게시판을 꾸며놓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따뜻한 선생님이었다. 발병 후 판단이 흐려졌을 때도 학교에 사직서 냈냐는 물음에 발끈했었다. 현주가 쓰러지고 병원에서는 8개월의 시한부를 내렸다. 그러나 1년이 넘어서도 잘 버텨줬다. 가족의 지극정성이 현주에게 전달된 것인지 하늘을 감동시킨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루하루 기적이 일어나길 바랬다. 현주는 나보다 5살 어린 사촌동생이다. 어릴 적엔 말 안 듣는 남동생보다 현주가 더 예뻤다. 우리 집에 놀러 오면 현주는 내 말 한마디에 숨 넘어갈 듯 까르르 웃었다. 그런 모습이 너무 예뻐서 온종일 놀아주는 것이 즐거웠다. 우리 엄마의 책 욕심은 우리 집 책장을 항상 책으로 가득 채웠다. 그런데 그 책의 수혜자는 사촌 현주였다. 조용하다 싶으면 구석에 앉아 책에 열중했다. 앙 담은 입술을 앞으로 삐죽이 내밀고는 미간에 힘을 줘가며 몰입해 읽었다. 그런 현주가 신기했다. 그래서인가 현주는 공부도 잘했다. 이모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공부를 재밌어 했다. 버젓이 이화여대를 졸업해서 이모 어깨에 힘을 넣어주었지만 다시 한의대에 가겠다고 이모 모르게 입시 준비를 하다가 들통이 나는 일도 있었다. 현주가 의대를 고집했던 것은 그즘 위암 수술을 하신 이모부를 생각하는 마음인 것 같았다. 결국 서울교대로 입학을 했지만 남들은 한 번 갈 대학을 2번이나 가게 됐다. 현주는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돈을 벌었다. 결코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성인이 되었으니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다. 그의 설 명절 얘기는 시간이 지난 뒤 이모를 통해 들었다. 이모는 현주에게 세뱃돈 봉투를 받았다고 하셨다. 예쁜 봉투에 정성껏 돈을 넣어 부모님 앞에 놓고 세배를 드렸다고 했다. 그 얘기에 난 머쓱했다. 우리 오빠도 머쓱했다. 현주는 늘 무엇인가 날 깨닫게 하고 감동을 줬다. 우리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현주에게 공부 방법을 물어봤다.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나랑은 다른 무엇인가를 알려주지 않을까 해서였다. 하지만 현주 입에선 매몰찬 쓴소리가 나왔다. 언니, 초등학교 1학년이 공부할 게 뭐 있어. 그냥 놀려. 노는 게 최고야. 지금만 놀면 언제 놀아? 나쁜 계집애. 제 새끼 아니라고 성의 없이 대답한다 생각했다.
그런데 역시 현주는 아이를 낳고 다른 교육을 했다. 가을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 밟으러 나가고 겨울 흰 눈이 오면 눈밭에 나가 스노우 엔젤을 만들었다. 경치 좋은 곳, 공기 좋은 곳을 다녔다. 조기 교육은 없었다. 그래서 그 집 애들이 똑똑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주는 아이 욕심이 많았다. 자녀를 넷을 낳고 싶어 했다. 하지만 웰시 코기 한 마리를 입양하면서 그 일은 바램으로 끝났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고 그림도 잘 그리더니 사는 모습도 알콩달콩 그림처럼 예뻤다. 죽어라고 공부만 하더니 어디서 그렇게 좋은 품성이 나왔을까? 흉내낼 수 없는 모범 답안 같았다. 그저 현주는 기특하고 부러운 동생이었다. 현주는 수술도 못했다. 이미 커져버린 종양은 수술이 의미 없는 짓이었다. 그래도 잠시 약이 듣는 듯 했었다. 그러나 그 신약마저 듣지 않았다. 이제 치료를 그만하자던 병원의 조치는 이모의 억장을 무너뜨렸다. 며칠 뒤 이모는 사진관에 다녀오셨다. 현주 얼굴에 예쁘게 화장을 해주고 카메라 앞에서 돌쟁이 사진 찍듯 요란을 떨며 웃음을 찾으셨다. 현주의 커다란 두 눈은 가족을 바라보며 해맑은 웃음을 지었다.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울지 않았다. 치료를 멈추자 현주는 자가 호흡이 힘들어졌다. 이젠 당신 딸을 손에서 내려놓게 되신 이모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몰랐다. 우리는 모두 죽는 비극의 시나리오에 산다지만 왜 하필이면 현주가 앞순서일까? 대체 누구의 제비뽑기였을까? 원망스러웠다. 병원으로 옮기기 며칠 전 현주를 만나러 갔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면서도 나랑 눈이 마주칠 때면 어린아이 모습으로 벙긋벙긋 웃어주었다. 현주의 기억 속엔 나는 아직도 함께 소꿉놀이하는 좋은 언니였다. 이른 아침 전화벨이 울렸다. 이모였다. 이모는 덤덤히 지난밤 현주가 갔다고 전했다. 간밤에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더니 하늘 문이 열리느라 그랬나 보다. 명치 끝이 저려왔다. 3일의 장례는 현주처럼 정갈하고 조용했다. 어느 것 하나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았다. 여기저기 소근거림과 작은 웃음이 들릴 뿐 아무도 통곡하지 않았다. 마치 현주가 준비해 차려놓은 밥상 같았다. 현주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엄마였다. 엄마. 발병 후 현주는 이모에게 엄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냐고 물었다. 제 엄마의 고생이 미안해서 그렇게 묻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시 엄마의 세포로 돌아간 듯 한시도 이모를 옆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할아버지, 엄마 목소리가 기억나? 장례를 치르던 날 잠자리에서 현주의 아들이 입을 열었다. 아들은 엄마 목소리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아프지 않은 이별이 어디 있을까? 그래도 현주가 버텨준 1년 반의 시간은 아이들에게 서서히 멀어져서 조금이라도 덜 아픈 이별을 준비시킨 시간은 아니었을까. 가는 길도 아이들 걱정 때문에 그렇게 버텨줬구나. 힘들게 몰아쉰 마지막 숨에 아이들의 냄새를 품었을 것이다.
이모는 볕이 잘 드는 공원묘지에 자리를 마련하셨다. 추위를 많이 타는 현주를 위해 바람 부는 가장자리보다는 아늑한 가운데 자리를 고르셨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결혼 미사를 드렸던 태능 성당에서 현주는 마지막 미사를 드리고 떠났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 제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우리 결혼식도 오늘 같은 날씨였어요. 아침엔 비 오고 오후엔 개이고. 결혼 미사랑 장례 미사를 같은 곳에서 하다니 참. 결혼식을 올리던 날 현주는 여리여리 참 가냘펐다. 사진 속 현주도 그날처럼 여리여리 가냘픈 모습으로 웃고 있었다.